현대 미술의 핵심을 조망할 수 있는 뉴욕의 거장들,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 전시가 노원 아트 뮤지엄에서 7월 12일까지 열립니다. 잭슨 폴록, 마크 로스코, 바넷 뉴먼 등 뉴욕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현대미술의 토대를 세운 거장 21명의 작품 35점과 이들의 작업을 엿볼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1924년부터 초현실주의 미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유럽 미술은 대체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는데요. 원근법이나 색채 이론법 같은 것을 똑똑하게 잘 써서 완벽에 가까운 작품의 화면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미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후 화가들은 과거의 유산이나 미술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것과 단절된 미술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초현실주의 미술입니다. 초현실주의 미술의 특징은 약간 정신없어 보이고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뭔가를 그려내는 미술입니다. 이 작품은 1950년 모리스 루이스가 38살에 그렸는데요. 미국의 젊은 작가가 1950년이면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직후이고 그래서 유럽의 2차 세계대전 후에 나타났던 초현실주의 미술에 크게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어딘지 모르게 난해하고 뭘 그린지 모르는 낙서처럼 생겼죠? 미국 젊은 작가들이 이런 유럽의 그림과 비슷한 그림을 내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유럽에서 활동하던 작가들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유럽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국으로 몸을 피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이런 미술들이 미국의 젊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후배 작가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미국의 선배 작가들은 무의식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했고 가능한 뭔가를 나타내고 싶어 하지 않아 했고 그런데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후배 작가들은 주제를 나타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주제가 가운데 가로 세로로 검은 선으로 그어져 있는데 저게 사다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른쪽에 같은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이 있는데요. 왼쪽에 사다리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세 그림 속의 사다리는 아마도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사다리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야곱의 사다리를 그린 거니까 이건 종교적인 그림이고 일반적으로 종교적 그림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실까요? 성스러움, 밝고 엄숙하고 이런 느낌이 나야 하는데 이들은 이미 끔찍한 전쟁을 2번이나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같은 주제더라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전통 혹은 과거와는 달라지고 싶어 했던, 단절하고 싶어 했던 젊은 작가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성서를 주제로 그림들을 이야기한 김에 이 전시장에 중요한 작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크 로스코의 그림인데요. 그림에서 혹시 뭐가 보이시나요? 이 그림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주제로 삼은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처형 장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모양이 보이지 않죠? 다만 그 십자가 처형 장면이 다 분리되고 다시 재조립된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1941년에서 2년에 걸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던 중에 그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통이나 과거에는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단절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젊은 피로 만들어졌던 미술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이런 실험적인 미술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음 세대에 의해 과거의 미술이라는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 공간에 한 세대 이후 작가들의 작품이 있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이 작품은 알쏭달쏭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입체감을 갖고 있어서 조각 같기도 하고 뭔가를 잘라놓고 이어붙인 느낌도 납니다. 이 작품은 프랭크 스텔라 작가의 것인데요. 아까 소개드린 마크 로스코는 1903년생이고 프랭크 스텔라는 1936년생입니다. 딱 한 세대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선배 작가들은 캔버스 안에서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후배 작가들은 어떤 이미지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 직접 모양을 내고 붙이는 방법으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작품을 새롭게 만드니까 한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관람객의 위치나 행동에 따라 작품이 보여주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을 두고 미니멀리즘 미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면 단순화시키고 심플하게 만드는 것을 미니멀리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미니멀리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관람자의 신체 활동에 따라서 이미지를 달리 보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가로로 길쭉한 그림 안에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색깔들이 관찰되는데요.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이 작품은 이번 전시의 주인공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잭슨 폴록의 작품입니다. 1949년에 제작된 수평적 구조인데요. 이 작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가의 활동을 기점으로 미술의 중심축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중심축을 넘기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잭슨 폴록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왜 잭슨 폴록이 인기를 많이 끌었을까요? 미국 내에서 거의 그는 슈퍼스타였는데요. 그림만 나왔을 당시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크게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것이 이런 작품을 만드는 그의 모습이 사진에 찍히고 그 사진이 퍼지면서부터였습니다. 이런 사진이 1950년대부터 퍼지기 시작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고독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잠깐 그의 손을 주목해보면 붓 같은 도구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작품도 캔버스를 바닥에 눕혀놓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색의 물감을 흘리거나 뿌려서 완성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을 그렸는지 잘 눈치채기 어려운 이미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걸 본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그 당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런 그의 모습에 감정이입을 했습니다. 이때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였는데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외로운 영웅입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자신들만 멀쩡하고 전 세계가 폐허가 된 상태여서 그들은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는 서부국 영화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운 총잡이가 아무도 간 적 없는 길을 개척하는 모습에 많은 미국인들이 열광을 했고 잭슨 폴록의 작업하는 모습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잭슨 폴록의 모습이 전국적으로 퍼지기 위해 매체가 필요했을 것이고 시대를 추측해보면 신문이나 잡지 같은 인쇄 매체를 통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잭슨 폴록은 대중미디어의 영향도 받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작가죠. 두 번째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중심축을 갖고 온 이유는 유럽의 인정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잭슨 폴록의 작품을 보면 앞에서 본 초현실주의 작품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들이 맞물리며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고 이런 평가들이 미술품 가격에도 반영이 되는데요. 이 작품은 이스라엘 박물관 소장품으로 원칙적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소장품은 거래할 수가 없는데 만약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가정해 본다면 약 2천억 원 정도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런 작품을 보시면 내가 여기서 무슨 의미를 발견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미술들은 분명히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미술이 우리나라 어떤 작가에게 일생일대의 영감을 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한국의 작가로 바로 김한기 선생님입니다. 이 작품은 아돌프 고틀리브가 1970년에 그렸고 이 작가와 김한기 선생님의 인연은 1963년에 이루어집니다. 1963년은 김한기 선생님이 50살이 되던 해였는데요. 그 당시 김한기 선생님은 한국 미술계의 초인류 인사였습니다. 일본에 유학도 다녀오고 국내 유수의 대학들에서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런 김한기 작가가 1963년 브라질 상파울로 미술 비엔날레에 한국 대표 중 한 명으로 초청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단하게도 명예상을 받으십니다. 1963년에 한국이라는 이름도 잘 몰랐던 시대에 우리나라 작가가 명예상을 받으신 건데요. 거기서 더 주목을 받았던 작가는 전체 대상을 받았던 아돌프 고틀리브입니다. 그때 그 작품은 지금 이 작품은 아니었고 1 전시장에서 본 작품풍이었는데요. 김한기 작가는 아돌프 고틀리브의 작품에 충격을 받아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멀었음을 깨닫고 뉴욕으로의 행선을 결정합니다. 아티스트는 어떤 존재이죠?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존재이죠. 4년이 지난 뒤에는 이런 작품을 내놓습니다. 우리나라 미술품 사상 최고가에 거래되기도 한 우주라는 작품인데요. 2019년 홍콩 경매장에서 130억 원에 낙찰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가로 세로 2m가 되는 캔버스에 무수히 많은 점을 찍어 놓은 전면 점화 스타일 대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을 확대해서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미지가 나오는데 격자를 그어놓고 그 안에 점을 찍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저 생각했을 때 참 황당해 보이고 아무 의미도 없는 미술 같지만 그런 미술이 어떤 누군가에겐 일생일대의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는 하나의 중요한 챕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이 동시대와 후대의 작가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는 아주 귀중한 챕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20세기 미술사에서 아주 빛나는 장면들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전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